해외에서는 악명 높은 종들이 한국에 들어왔더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거나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일들은 이제 드물지 않죠. 한국의 기후를 버티지 못하거나 뭐든지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한국인의 레이더를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어떤 종의 경우는 한국 입장에서 너무 좋은 나머지 멸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별 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골칫거리이나 한국에선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받는 해외 유해종?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싹 다 불태워야 해. 일본 놈들이 일부러 심은 나무라면서 이 땅에서 모두 없애야 해. 흰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는 나무가 있다면 바로 아카시 나무일 텐데요. 동구 박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어린 시절 한 번쯤 불러봤을 과수원길에도 등장하는 아카시 나무는 많은 오해를 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름부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동요 때문에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름은 아카시 나무가 맞습니다. 아카시 나무의 잎이 아카시아와 닮은 탓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해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부르는 아카시아는 속명으로 500여 종에 해당하는 상록 관목 및 교목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아카시 나무에 대해 갖는 오해는 일본인들이 일부러 심은 나무라는 오해입니다. 아카시 나무는 1911년 일제강점기 시절 들어온 나무로 미국 등 동북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나무입니다. 원래 이 나무를 들여온 이유는 철도 침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것인데요. 목질이 단단해 철도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꽃이 아름다워 공원 조성용으로도 사용되었죠. 하지만 대량으로 수입한 탓에 한국인들 입장에선 아카시 나무를 곱게 보기 어려웠던 상황. 일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한국 전역에 심었기에 일본인들이 일부러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 심은 나무라고 오해한 것이죠. 심지어 무덤 속 관까지 뿌리를 뻗어 한국인들의 시체를 빨아먹는 나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아카시 나무에 대한 인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예 아카시 나무를 한국에서 뿌리 뽑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오해인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아카시 나무가 없었다면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전쟁을 위해 산지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하면서 민둥산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게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한반도의 전통 나무인 소나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산사태를 막아줄 나무가 없었기에 물이 불어나면 그 물이 그대로 민가를 덮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졌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나무가 바로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나무는 험악한 자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것은 물론 왕성한 생식력 덕분에 빠르게 일대를 장악하는데요. 민둥산이나 다름없었던 한국 임야에 아카시 나무는 구원투수로 등판해 전 지역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산성화된 땅이 금세 비옥해진 것은 덤이었죠. 그렇게 아카시 나무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와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던 한국의 평야는 점점 농사짓기 적절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기름진 땅으로 바뀐 것이죠. 게다가 아카시 나무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귀중한 자원인 꿀을 생산하는 데 탁월한 수종이었는데요. 꽃에서 많은 꿀이 생산되어 한때는 아카시 나무에서 생산된 꿀이 한국 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고열량 에너지원 식품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아카시 나무의 꿀은 한국인들에게 몇 안 되는 고열량 식품이었습니다. 아카시 나무 꽃이 활짝 핀 시기에 남녀노소 꽃을 따서 그 안에 들어있는 꿀을 쪽쪽 빨아먹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꽃 부분은 식용으로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야들야들한 부분을 따서 햇볕에 잘 말린 후 이를 가공해 떡을 만들거나 술을 빚어서 먹었습니다. 아예 꽃다발째 튀겨 먹는 이들도 있었죠. 잎은 샐러드나 나물을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독성이 없어서 꽃과 잎 전체를 식용으로 해먹기 너무 좋았죠.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 신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잇몸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뿌리 껍질은 말려두었다가 변비를 앓을 때 약재로 사용해서 먹으면 변비 치료의 일품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재가 단단해서 가구로 활용하기도 좋았는데요. 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목재로 활용되기도 했고 고급 가구의 재료로서도 활용되는 등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도 아카시 나무는 큰 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아카시 나무의 총 탄소 저장량은 917만 톤으로 승용차 380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입니다. 아카시 나무 숲 1헥타르는 승용차 5.7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효자인 나무가 없는 셈인데요. 먹거리로서 한국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물론 나무를 통해 한국 조선업에 이바지한 것도 포함해 녹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그 공은 다른 수종에 비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카시 나무가 한국이 아닌 아메리카에서는 아주 골치를 썩이는 수종이라고 합니다. 번식력과 지역을 장악하는 힘이 강하기에 다른 나무들을 말라 죽이기 때문인데요. 유해종 취급을 받아 아예 불태우거나 종 자체를 박멸하는 등 원산지에서는 취급이 박한 종이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른데요. 아카시 나무가 굉장한 생명력으로 지역을 장악해도 겨울철 한국에 불어오는 시베리아 바람의 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성장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의 아카시 나무라고 해도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아카시 나무와 비슷하게 해외에서는 유해종 취급을 받으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취급을 받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이 바로 불애옥잠인데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불애옥잠은 사실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 유해종 취급을 받는 식물입니다. 세계 10대 잡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악명이 높은데요. 순식간에 강과 호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번식해야 할 수중 식물들이 불애옥잠 때문에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죽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투입되어 불애옥잠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불애옥잠은 수질 오염을 개선하고 영양분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초로 각광받는데요. 불애옥잠이 영역을 넓히고 강과 호수를 장악하고 싶어도 겨울철 추위에 맥을 못 쳐 결국 일찍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손을 써서 제거해야 하는 반면 불애옥잠은 자연스럽게 겨울철만 되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 덕분에 한국에선 불애옥잠을 수질 개선만 해주고 죽어버리는 이로운 식물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해외와 한국에서의 취급이 완전 다른 식물이죠. 이외에도 한국 토종사액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유트리아나 토종 육식어류인 가물치와 메기에게 잡아먹힌 황소개구리,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바람에 수입 열풍까지 불었던 푸른 꽃게 등등 전부 해외에서는 힘 좀 썼거나 악명을 떨친 종들이지만 한국에서는 얌전해지거나 아예 몰살 당하기 직전까지 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약한 자는 살아남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남는 건 그만큼 강인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해외에서는 유해하다며 손가락질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 다른 취급을 받는 이들 종들이 계속해서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